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검찰에서도 정말로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지금 종편 많이 나오는데, 이 서정욱 변호사도 이 문화일보에 실은 칼럼에서 이 반드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이건 영장 청구는 뭐 100% 확신해도 된다. 이러한 제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지금 많은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거 영장은 기각돼야 된다. 하지만 이 판사도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뭐 여론이 절대적인 영향은 안 주겠지만, 예, 더군다나 유창훈 판사,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기각한 한 6, 7건, 제가 조금 전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그래서 여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론 정치, 예, 지금 여론 재판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좌파들의, 예, 이런, 선동.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조목조목 우리가 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하는지, 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소개해 드리잖아요. 정치, 외교, 안보, 이런 법률 문제. 그래서 한번 참고로 소개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좀 이상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SNS 글이 사실이라면요, 지금 영정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정청래는 역시 정청래답게 막말 초강경, 협박, 위협 입장을 내놨습니다. 역시 정청래의 본질적인 그 정책, 이런 데 나오고, 역시 정청래도 피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네요. 그 다음에 고민정이도 마찬가지 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청래, 고민정 다 비슷한 피를 가지고 있어요. 고민정이가 지금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웃는 화면이, 그야말로 이제 이 TV에 나오는 바람에 지금 걔가 붙으면 안 되죠. 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정이가 무슨 소리냐? 이거는 표결하기 전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표결을 하기 전에 저하고 똑같아요. 그런 표결을 하기 전에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니까 딸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최고위원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이걸 봐도 이 정도 줏대가 없고, 이 정도 악플에 그러니까 항복선을 하는 이 고민정이를 보면 이 사람이 소신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4년 동안 봉급을 줬다는 게. 예. 자, 그리고 이제 송영길, 안민석 전부 비슷하죠. 정유라가 제대로 한마디 또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다시 한번 유창훈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고요. 연수원 29기니까 한동훈 장관보다 2년 후배고, 뭐 이 서울고법, 그 다음에 광주, 의정부, 부산, 인천 안 다닌 데 없어요.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2월 달에 갔다. 예. 자, 그리고 그동안에 뭐 중요 사건들, 기각한 내용들은 뭐 바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가결자 명단이 지금 SNS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결된 명단, 영웅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제 나왔지만은,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렇게 아예 지금 정청래가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내전은 이제 수면으로 올랐고, 그야말로 내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SNS에 나와 있는, 이건 뭐 딸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연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추,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순래, 조섭, 조응천, 최종윤,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허영,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결표를 던졌다. 그래서 SNS에 완전히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받으셨을 테고 이거를 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무기명 투표니까.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평소 발언한 내용을 볼 때 이 가결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리스트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추정, 확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사실상의 이 가결표를 던져서 역사를 정상적인 역사로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순으로 지금 갔다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재명과 같은 꼼수 그리고 거짓말 선수 그리고 괴담 선수, 예, 가짜 단식의 선수 이런 선수는 더 이상 이 노여의도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이 모멘텀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비명계 측에서는 이 비명계 측도 당연히 이제 표정 관리해야죠. 잘못하면 딸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내 이름이 맞다, 틀리다 할 이유도 없고 당당해져라. 그래서 저는 이 명단에 이 사실 여부는 뭐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민정이 나는 부결표 던졌어. 뭐 부결표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알게 뭐예요. 투표용지를 찾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 말도 믿을 수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신뢰는 여러분들이 각자 신뢰성 여부는 판단하십사. 다만 이런 명단이 지금 SNS에 대대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참고사항을 말씀. 그 다음에 정청래도 또 웃어요. 웃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문재인도 웃죠. 정청래도 웃죠. 고민정도 웃죠. 저도 웃죠. 여러분도 웃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민심의 무서움을 이재명이가 알아야 돼요. 아직도 이재명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단식을 풀고 2시간이라도 법원에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말을 안 해. 뭐라고 이제 거짓말할 명분을 찾는 거예요. 거짓말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민심은 더 불만이 쌓인다. 예. 이재명은 정치 생명을 잘라내야죠. 은퇴시켜야 돼요, 은퇴. 예. 자, 이 정청래가 이렇게 웃는 거 봐요. 야, 이런 인간이 지금 선전포고 전쟁선은 협박,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수준의 인간이 말이죠. 당대표가 됐다. 오늘부터 최고회의를 주재했어요. 최고회의를 주재해가지고 오늘부터 제대로 이제, 제대로 지금 제대로 이 초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청래가. 자, 그래서 정청래의 발언 내용을 이거를 화면을 깔아놓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는 지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지킨다. 지킨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은 색출해서 해당 회의로 전부 내치겠다. 그러니까 공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유인태 사무총장이 얘기한 대로 심리적 분당 상황으로 이미 치닫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나라 국민이 제나라 팔아먹었듯 같은 당 국회의원이 같은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다. 이거 비교가 안 맞아요. 이재명 같은 범죄를 어떻게 나라하고 비교합니까? 나라, 국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정청래가요. 무적이 무식한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무식해. 예, 이런 무식한 사람이 그래봐도 삼선 의원. 야, 그래봐도 1등 최고위원. 이러니까 민주당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아니, 비교할 걸 갖다가 비교하지. 아니,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 팔아먹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 당을 팔아먹고 지 당을 팔아먹다가 지금 제대로 걸린 거고 당까지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한번더면 나라를 팔아먹을 뻔 알았어요. 0.78% 차이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이 정청래가 수준 이하의 발언하니까 이재명이는 얼마나 나쁜 X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색출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뭐겠어요? 징계하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당헌 당규에 따른 징계가 안 되면 공천 아웃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선전포고 협박이고 우욕 발언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 흔들겠지만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이 대표 곁을 지키겠다. 지켜라 이거요. 같이 죽으니까. 정청래 같이 죽게 돼 있으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태는 없다. 이거 말하는 수준 보십시오. 지금은 최고위원이 아니고 당대표 대행이에요. 그런데
누구 좋으라고? 이거 무슨 뭐 TV 방송 코미디도 아니고, 야, 이런 웃는 모습하고 누구 좋으라고? 야, 누구 좋으라고 정청래 같은 인간을 우리가, 당 대표로 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강서구청장 승리하고 총선 승리 위에 매진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는요, 강서구청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하고 제대로 지금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가결이 돼버리니까 구청장 선거도 이제 강서는 뭐 워낙 민주당이 센 상황,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만 나오면 이마에 딱 민주당 이렇게 표 딱 다르면 거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김태우니까 그 정도 따라 붙어 왔어요. 그러나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가결표를 던졌으니까 우리 민심이 화나 있잖아요. 그래서 강서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심판하겠다. 이거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진남계. 예. 이거, 그래서 강서구청장을 선거를 얘기한 이유는 바로 뭐냐? 강서구청장까지 떨어지면 민주당 완전히 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대위든 뭐든 지도체제 최고위원들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 목숨 하나는 또 연명하고 싶다. 이 꼼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시 30분 현재 탈당은 4,231명이고 입당은 7,176명이다. 탈당도 입당도 다 민주당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지지자께 호소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달라. 탈당보단 입당해 주길 바란다. 아니 뭐 딸들이 입당해봐야 그 밥에 그 밥이죠. 그 밥에 그 밥이잖아요.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완전히 고립된 외딴 섬에 살아라. 그래서 자연 소멸시키자.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정청래 아주 조목조목 제가 열받아서 제가 좀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자, 이게 웃다가 딱 걸렸어요. 고민정이. 이거 다 아시죠? 요거 때문에 지금 이 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문자 폭탄 그다음에 뭐 난리가 났어요. 온라인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악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민정의 입장문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 고민정이가 해명하다 안 되니까 나가라면 나가고 남기라면 남겠다. 야, 이 줏대없는 이 고민정이. 그래서 이 모습은요 실제로 웃지를 않았답니다. 이 표결할 때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표결하기 전에 웃었다. 이건 가짜 뉴스는 맞아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웃은 거 맞아요. 그리고 표결할 적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조용하게 좀 약간의 침통한 표정을 보인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는 뒤집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민정이가 지금 난리 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자, 그래서 고민정에 대한 이 악플들의 내용을 보면 수박을 색출하자. 교강입니다. 교강. 예, 그래서 활짝 웃었다. 이게 이제 지금 쫙 돌고 있어요. 딱 돌고 있고 욕설까지 퍼붓고 있고 웃을 상황이냐? 역시 고 밀정이었다. 혐오스럽다. 고민정이 수박인 게 틀림없다. 그렇게 행복하냐? XX 두고 보자. 너는 총선 경선에서 반드시 떨어뜨린다. 괴물이다. 절대 저 상황에서 미소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바로 보도 영상은 본회의 시작되기 전 입장 모습이다. 표결 이후 상황이 아니다. 착오 없기 바란다. 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요거는요.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입장하는 모습이 가결 이후에 뉴스할 때 자료화면을 쓰여서 이런 오해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청래 인근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정례를 응시하는 요게 실제 상황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 딸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대표가 단식주의고 체포한 표결하는 날인데 들어갈 때는 그러면 웃음이 나오는 얘기냐? 자당 대표 체포한 표결 앞두고 미소를 입당 전이나 후나 이 심각한 상황에서 웃음이 나온다고? 투표 전은 축제였냐? 들어갈 땐 기분이 좋았구나.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다음 총선에서 저희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하고 있고 지도부에서 저만 빼면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다. 당원들이 저에게 체포 동의안 가부를 묻는데 저는 부결표를 던졌고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요. 예. 위험 신호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대처하지 못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된 이 죄송한 마음은 크다. 예. 그러면서 당원들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것은 이미 신음을 잃은 것이다. 당원들이 사퇴하자면 사퇴하고 남으라면 남겠다. 다만
거짓과 우의선의 정치인으로 남고 싶지는 않다. 조금 불쌍하긴 하네요. 불쌍하긴 해.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말이죠. 이제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느냐? 지금 정청래하고 고민정 현 최고위원들입니다. 송영길 말씀을 드리겠는데, 송영길이가 지금 이낙연이가 어제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뭐 이낙연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낙연은 그래서도 아니 대옵니다요. 바로 요것만 보더라도 아니 지금 뭐 차라리 조용히 있든지 해야지. 예,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한 발언이 신문을 도배했어요. 이거를 송영길이가 맞받아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는 선명성이 부족해.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냐. 예, 그러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래부터 대표할 때부터 송영길이하고 이낙연은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여전하다 그 감정이. 그래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당이 무엇인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장시물이 되는 그런 관제 야당을 만들 것인지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진정한 야당을 만들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다. 그러면서 당의 어른이라면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옥중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과 관련해서는 비대위든 뭐든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플랜 B 등 뭐든 간에 이재명에게 판단을 맡겨야 된다. 오로지 거치결정할 사람은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끝까지 옹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중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공천장에 최종 당 대표가 직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재는 이재명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공천 때까지는 이재명이가 당 최고 책임자로 있는다면 옥중 공천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서정욱 변호사 여기저기 뭐 많은 거의 종편에 뛰어다니기 때문에 의견을 알겠지만은 서정욱 변호사가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 이 사법방에 거두는 국회 표결은 반헌법이다. 이런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분명해 보인다. 이게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 이 글을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이재명이가 이 글을 올렸잖아요.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 멈춰달라. 이거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궤변이자 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사법 테러다. 그러면서요. 대북 송금 사건 이거와 관련해서 꿰맞추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꿰맞추게 한다는 이재명의 반박이야말로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꼼수다. 이거는 삶은 소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가 17번이나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도대체 뭘로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나도 모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제2의 유동규를 만들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백현동 200억 원 배임과 관련해서 이재명이는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공산주의가 된다. 예, 그러면서 돈 벌면 삼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자니 정치검찰의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다. 이거야말로 황당무계한 견강부회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가방, 김인석 로비가 없었다면 도대체 백현동 아파트가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검사 사칭과 관련된 위중교사의 경우 KBS PD 이거야말로 이제 이 위중교사를 했던 김량량 그 당시 이제 김병량 이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검찰에서 이 녹취록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거 위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증거, 통화 내용.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증거 아니냐.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혐의를 하나하나 딱 본다면 그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구속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된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표에 따르더라도 최소 30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중범죄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법원 판단에 당당히 임하는 것이 자신도 살고 당도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부결 표결이야말로 상권 불입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 본 뉴스는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에 거듭 감사드리고 5차 후에 다시 좋은 뉴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